안녕하세요. 베티노드 오동엽입니다. 제가 저번에 연남동에 제가 매입하고 싶은 건물이었는데 중개를 했다. 근데 왜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싶은지 말씀드리겠다 라고 해서 연남동에 있는 건물을 쭉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 채널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닌데 뭐 많이 조회수가 있길래 제가 또 사고 싶었지만 제가 매입을 못하고 중개를 한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또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 싶었던 건물은 노량진동에 있는 거예요. 그 노량진역 주변에 있는 건데 그 매도자분도 제 유튜브 오동엽TV의 구독자신데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 대표가 중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전화를 직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친일의 아버님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독서실로 운영을 하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고 현재는 그 매도자분 혼자 100%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었는데 독서실 이 사업도 좀 정리하고 싶으시고 또 이 건물도 팔아가지고 그 매도 대금 가지고 또 다른 투자도 하고 싶으시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다른 매수자분들에게 브리핑했죠. 괜찮으니까 한번 사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매수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노량진에 80억이 넘는 매물을 사서 뭐 자기가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팔려고 그러면은 100억이 훌쩍 넘어갈 텐데 노량진에서 좀 무겁지 않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매물을 계속 이제 또 검토를 했죠.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거 내가 살까?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건물을 산 직후기 때문에 제 자금은 다 또 글로 들어갔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개를 하긴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노량진역 4번 출구, 노량진역은 9호선입니다. 4번 출구에서 여기 있는 요 대명 독서실입니다. 그러면 4번 출구에서 거리를 재보면은 50m, 아니 100m 미만에 있는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는 69m 1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초역세권이죠. 외형을 보여드리면은 그 대로변 왕복 6차선 대로변의 코너입니다.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상업지 용적률 800%를 받아서 이렇게 높게 건물을 지어 놓은 거고요. 요 건물은 예전에 지어서 뭐 용적률이 그렇게 뭐 상업지이긴 하지만 800%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이 펜스는 예전에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제 기존 건축물을 멸시를 하시고 나대지 상태에서 펜스 쳐진 거고 여기는 뭐 청년주택이 들어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층 실제 1층이 이 측면의 경사 보이시죠? 이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1층이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은 지하 1층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한 개층을 번 거죠. 이 용적률은 지상에 있는 연면적만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의 면적은 용적률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하 한 개층이 오픈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인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땅은 75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지하, 지상 다 합친 게 연면적이죠. 그래서 265평이고요. 건폐율은 55.65%, 용적률은 295% 정도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81억입니다. 물론 처음에 내놓은 매도 호가는 81억보다 좀 높았지만 매도자분께서 가격을 조금 양보해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81억에 계약서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보시면은 내부 사진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옥상 앞에 도로 뭐 내부는 독서실로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독서실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뭐였냐면요. 용종계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시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800% 용적률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 있는 건축물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생각했죠.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뭐 기계식 주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1층이 좀 많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임대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 1층 임대료가 비싼데 주차장을 많이 넣다 보면은 그 주차 시설 때문에 1층에 임대 면적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매수자에게 그렇게 불평했고요. 측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골목으로 올라가시면은 현재 이 건물의 주차 대수는 없습니다. 빵됩니다. 왜 빵되냐?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건축물을 뭐 신축하거나 증축해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면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면적 대비해서 법정 주차 대수, 법으로 정해놓은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지 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거든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음에 신축할 때 5대의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없어도 이제 주차장을 완화시켜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주차 대수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서 그때 이 주차 5대를 근생으로 바꿉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이 건축물에 변동된 상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2010년 11월 달에 용도가 바뀝니다. 1층 주차장 5대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고 주차 1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11년도에 주차 1대가 근생시설로 바뀝니다. 어쨌든 5대에서 1대에서 빵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주차장 그 면적은 어떻게 됐냐? 최종적으로 다 근생시설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 그 면적에도 임차인을 입점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얘기죠. 뭐 저는 이 정도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메디컬 건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저도 그게 검토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이 앞에 이게 건축물의 현황도입니다. 앞쪽에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측면으로 골목길이 있고 뒤편 도로가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5m가 후퇴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로에 바짝 붙여서 지었겠죠. 근데 건축선 지정이 되면서 5m가 후퇴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만 5m 들어가 있으면은 아깝죠. 왜냐면은 다른 건물들보다 셋백되어 있으니까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역 쪽에 있는 그 부지는 청년주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 건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 건물도 다 5m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돼서 이 도로를 바라보기 때 시야는 넓어졌고 내 건물의 가시성이 단점이 안 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 건물의 단점은 이제 없어졌다.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로에서 내 땅에서 5m 후퇴해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지하 1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로 가보시면 1층입니다. 자, 여기 1층 평면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가서 보시면 2층이죠. 그러면은 골목길을 올라와서 뒷부분으로 해서 1대, 2대, 3대, 4대, 5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생시설로 바뀌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바꾼 거예요. 정부에서 주차법에 대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주차 대수를 없애고 그 위치에다가 근생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임차인에게 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보고 확인을 했고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 노량진동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강남에서 서초에서 동작구로 계속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올라가듯이 이 빌딩 시장의 빌딩 가격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확장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옛날에 강남에서 서초까지, 강남에서 송파까지 이렇게 확장된 상태에서 최근 이 강남 3구가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서쪽으로는 동작구, 동쪽으로는 강동구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노량진역 주변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래쪽이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타운이 적혀 있고, 뭐 여기도 뭐 대단지 아파트들이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동작구청도 이전이 확정이 돼서 이전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동작구청 이 자리는 주상복합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건너편에 노량진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계속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시고 뉴타운이 만들어지고 동작구청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노량진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현실화됐을 때 이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의 어떤 소비력이라든가 배우 세대가 상향력가 그냥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 업그레이드 된 분들이 어디에 소비를 할까요? 물론 강남이나 서쪽 오셔가지고 소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주변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학원, 그 다음에 개인 병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역 3권이기 때문에 역 4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1분 거리잖아요. 그럼 여기 내려서 집으로 가시다가 뭐 병원 들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집으로 가시다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그 매출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은 위치가 괜찮으니까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를 통해서 매도하신 매도자분과 저를 통해서 매수하신 매수자분께 양쪽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영상을 빌어서 아마 매도자분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은 이 노량진 리모델링의 1편이고요. 다음에 2편을 준비해서 또 업로드 할 겁니다. 2편은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매수자분하고 저하고 나눴던 얘기들을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3편은 잔금날, 잔금 직후에 매수자분하고 또 같이 출연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잔금 실현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4편부터는 또 이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쭉 발생되는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향후 임대차 메디컬 건물로 만들어지는, 향후 임대차까지 다 완성이 되어서 메디컬 건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제가 이 건물 사라고 매수를 제안 드렸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배 아프실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지난 일인데 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